도대체 뭐가 급했길래 이재명 뭐가 그렇게 급했길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순방하고 나서 당일날 바로 이런 지시를 했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건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감찰 지시로 이게 사건이 돼버린 그런 사건이에요. 바로 이 이화영 재판에서의 퇴정한 검사들, 이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순방하고 나서 바로 그날 감찰 지시를 했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했길래? 자, 이 사건, 이 검사들이 이화영 사건에서 집단 퇴정을 했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부각이 된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것만 한 거 아니에요? 하나 더 묶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냐면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법정 소란으로 해서 감치 또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무슨 서울구치소에서 집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풀려나고 그 뒤로 이제 무슨 자기 유튜브에서 이제 막 재판장 욕도 하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고 행정처도 고발을 하고 막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법원에 대한 뭐 모욕이다. 이것도 강경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뭐 법적 모욕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고 이 포인트를 찍은 거는 아마도 이 검사들 감찰해야 된다. 이 검사들이 어떤 검사들이냐면은 이화영 사건 수사한 검사들. 이화영 사건이 여럿인데 문제가 된 사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위증 사건, 이화영의 위증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입니다. 아니 검사들이 법정에서 퇴정했다고 지금 26일 날 4개국 순방 갔다 와서 온 대통령이 이거를 직접 대변인한테 이거 감찰하라고 메시지 내라고 지시를 하고 지금 그렇게 했단 말이죠. 도대체 어떤 사건이길래? 근데 지금까지는 언론 보도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검사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법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퇴정하면은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제가 그게 아니고 이 사건의 증인 채택이나 이런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이번 아이템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사건이 벌어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도 이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가 그동안 얼마나 주목을 못 받던 아이템이었냐. 이게 수원지법 사건이고 보도가 난 게 기사를 찾아봐도 10건이 안 돼요. 아니 기사 전체가 네이버로 찾아봐서 10건이 안 되면은 거의 그냥 주목을 못 받은 사안인데 이거를 대통령이 순방 당일날 바로 꺼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된 건데 이게 언제 벌어진 거냐면은 이게 지금 지방 뉴스 발로 나왔습니다. 25일 날 벌어진 사건이고요.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국민참여재판을 하기로 하면서 이제 증인 채택을 상의를 했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에서 그 이화영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증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거를 다루는데 일단 이화영이 이날 재판 받기로 한 혐의가 뭐였냐면은 이제 그 쪼개기 후원 2021년 7월에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한테 쪼개기 후원했다. 뭐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는 위증 부분이죠. 위증이 뭐가 위증이냐면은 작년 10월에 국회 청문회 이화영이 증인으로 나와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뭘 거짓말했냐? 연어수 파티가 없었는데 있었다고 거짓말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검찰청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 왜 제가 연어술 파티 여러 번 해드렸지만은 연어술 파티를 했다는 증거가 굉장히 찾기가 힘들었잖아요. 교도관 40명 불러서 조사했고 출입 기록 다 불러서 조사했는데 술 가지고 들어간 내역이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어술 파티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당신은 그때 국회 청문회 나와서 2023년 5월 6월경에 연어술 파티 있었다. 이 사람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나는 연어술 파티에 회유당해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 어떤 거짓 진술? 이재명에 대한 거짓 진술. 어떤 내용? 내가 이재명 지사한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라는 거짓 진술을 했다. 내가 검찰에 회유당해서 거짓말을 한 거다라는 게 지금 이화영의 주장인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증거로 봤을 때 당시 연어술 파티는 없었는데 당신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해서 재판에 넘긴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연어술 파티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이 사건의 증인을 누구누구를 신청을 했냐? 박상용 검사.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수사검사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 당연히 필요하죠. 김성태가 연어 파티를 벌였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화영이.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고. 설조한 변호사. 누구예요?
저기 변호인이었잖아. 이화영 변호인이었잖아. 초기 변호인이고 지금 여러 방송이나 이런 언론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내가 그때 동석했었는데 술 안 마셨다라고 증언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 이 지금 신청한 증인이 64명인데 이 중에서 58명을 다 기각을 했어요. 엄청나죠? 58명 중에서 기각된 사람들이 이런 핵심적인 증인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연어 술 파티가 있었냐 없었냐가 핵심인데 지금 연어 술 파티 벌이면서 회유했다는 검사도 기각해. 그리고 김성태 같이 술 마셨다는 사람도 기각해. 그리고 변호인 동석해 있으면서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증언할 수 있는 사람도 기각해. 도대체 뭘 가지고 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수원지법 형사 11부 송병훈 부장판사입니다. 저는 정말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뇌구조가 궁금하다. 어떻게 판사가 이럴 수가 있죠? 도대체 뭐를 가지고 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증인을 채택했나 보니까 재소자. 야, 이거 재소자 이거 냄새나지 않습니까? 이화영과 아마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이화영으로부터 회유당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재소자 아니에요? 재소자 하나. 그리고 교도관. 교도관은 또 웃기는 게 이 교도관이 그때 당시에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지금 증인으로 허용을 해준 겁니다. 야, 이거 재판부 이거 정말 도대체 이건 멀쩡한 정신으로 어떻게 이런 재판을 할 수가 있는지.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같이 술 마셨다는 사람 그리고 당시에 조사했던 검사 그리고 동석했던 변호사 빼놓고 무슨 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수원지검 검사들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재판을 계속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해서 기피 신청을 한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도대체 왜 기피 신청을 했는지 어떻게 여러분 좀 이해가 가지 않으세요? 아니, 핵심 증인을 다 빼놓고 이거 굉장히 좀 뭐랄까 순수성이 의심스러운 증인들만 그것도 이제 이화영 측의 증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만 허용을 하니까 나는 이런 편파적인 상태에서 재판을 못 하겠다라고 검사들이 기피 신청을 한 것이고 자, 그리고 기피 신청하고 퇴정한 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삼았는데 자, 기피 신청을 했으면 어떤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재판받기 싫다는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이미. 그러면은 그 법정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끝났다고 구두로 이미 통지를 선언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이 송병훈, 이 편파적인 것으로 의심받는 송병훈 부장판사마저도 어떻게 했었냐. 자, 기피 신청을 하셨네요. 그러면은 이 재판 이거 좀 계속하기 힘들겠네요.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사건이 뭘로 진행하기로 했냐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이 중단돼 버리면은 사실 국민참여재판은 바로 못 하겠죠. 그런 얘기를 재판부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기에도 지금 검사들이 너랑 나랑 끝이야. 나 당신 밑에서 재판 못 받겠어라고 하니까 그거를 의사표시로 인정을 한 겁니다. 물론 기분은 나쁘겠죠. 그렇지만은 의사표시로 인정을 한 것이고 그러면 국민참여재판은 예정대로 못 하겠네요. 라는 그런 얘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재정 의무가 없으니까 나간 건데 이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이거 웬 오버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의도는 굉장히 추정이 되는데 제가 그거 관련해서 이제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들을 왜 그런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 기피 신청을 한 다음에 검사가 앉아 있어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너랑 나랑은 끝난 단계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검사들도 이 프레스에 이제 그런 글 올리고 있습니다. 공봉숙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기피 신청 이후에는 재정 의무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지만은 기피 신청 구두로 기피 신청한 데 이어서 오늘 기피 신청서까지 냈습니다. 어제 밤에 냈기 때문에 이제 끝난 겁니다. 공식적으로 기피 신청서를 내면 기피 신청서까지 내면은 일단은 그 재판부는 더 이상 재판할 권한이 없는 것이고 기피 신청 자체가 정당한지를 누가 재판을 하냐? 다른 재판부가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재판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거 소송행위잖아요. 물론 기피 신청이 이게 맞냐 정당하냐 이거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검사도 행사할 수 있는 소송상의 권리입니다. 지금 소송 구조라는 게 대등 당사자예요. 검사하고 변호인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검사는 유죄를 입증하고 이 피고인은 막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검사도 똑같이 재판받는 입장에서 판사가 너무 편파적이다. 그럼 기피 신청 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냈었고 퇴정한 전례도 있습니다. 언제였냐면은 조국 사건 때. 조국 사건 때 그때 이제 그 증거 채택 되게 이상하게 한 판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동양대 PC라든지 이런 거를 다 증거 기각해버린 판사가 있어서 그때 검사들도 퇴정했었습니다. 기피 신청하고 퇴정하고 그때 그때 무슨 징계 뭐 이런 얘기 나왔었나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피 신청하고 퇴정까지 하는 거는 다 얘기합니다. 상부에 보고합니다. 검찰이 어떤 조직입니까? 이런 거 다 보고합니다. 대검에도 보고하고 소속청에도 보고하고. 근데 이거 어떻게 징계를 해요? 이거 무슨 의무 위반이에요 도대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의무 위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도 없고 특히나 기피 신청을 했으면은 이미 소송법상 그 판사와의 재판은 끝난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사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사가 너무 편파적인 재판을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찐빵에서 안골을 다 뺀 것이고 이거는 정말 갈비탕에서 갈비를 다 뺀 거고 이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서 아이스를 뺀 그런 재판을 하겠다는 건데 이 재판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하고 지금 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피 신청 자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감찰을 한다? 왜 그러겠어요? 사기 관련된 사건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화영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인 거죠. 자, 지금 이 검사 술자리 하니까 이제 제가 지금부터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말씀드릴 건데 검사 술자리 그 연어 술자리 있잖아요. 그거 얼마 전에 법무부에서 실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서 당시에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뭐 감찰하겠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근거가 뭐 그런 거잖아요. 쌍방울 직원이 실제로 술 샀다. 5월 17일 날 그 술 샀다는 거 아니에요. 소주 4병 샀다는 거 아니에요. 8천 얼마 샀다는 거 아니에요. 편의점에서. 그 술 샀기 때문에 너네 술 마신 거 아니냐. 자,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은 술 사서 들어갔으면은 이화영 입장에서도 어때요? 이 사건도 무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쌍방울 직원이 술 샀습니다. 나는 그거 마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 증언이 위증입니까? 술 사서 회유한 거 맞습니다.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 술을 산 내용만 있지. 이건 제가 단독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술을 가지고 들어간 내역은 없다. 그겁니다. 술을 산 내역,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구매한 내역만 있지 이거를 가지고 해당 직원이 수원지검에 들어간 내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쌍방울 직원이 뭐 법인카드로 술 샀다? 그래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면은 술자리가 입증이 되려면 술을 가지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시간적인 맹점이 또 어디도 있냐. 술을 산 시간하고 그리고 설주한 변호사가 들어간 시간하고 30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술자리가 있으려고 한다면은 쌍방울 직원이 술을 샀죠.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몰래 들어갈 수 있는 사람한테 전달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주한 변호사는 자기 술 마시는 거 못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설주한 변호사가 오기까지 30분 동안 소주 4병을 깠다.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30분 동안 소주 4병? 야, 이거 애지간히 술 센 사람이라도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 출입 절차 다 걸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왜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뭐 지금 그 박상용 검사 감찰한다고 막 난리 쳤잖아요. 감찰 지금 없습니다. 진행되는 거 없고 수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정말 이렇게 술 사서 들어가서 술 마신 내역이 있으면 그거 갖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가 이재명 재판에 공소 취소까지도 연결 지을 수가 있는데 그거 지금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지금 와서는 지금 5월에서 6월 술 마신 시기도 5월 17일로 딱 못하고 5월에서 6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도 좀 이런 주장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술 마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검사가 우리를 모여가지고 진술 세미나를 하면서 회유시켰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 야심차게 이 사건을 감찰할 것처럼 나왔지만은 감찰도 여의치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도 굉장히 몸이 달았을 것이다. 왜냐?
이 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금 국민참여재판을 이화영 측에서 원하는 대로 해서 빨리 확정이 되잖아요. 뭐 무죄든 유죄든 확정이 되잖아요. 유죄가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은 무죄 확정이 되면 더 좋고 유죄가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은 빨리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면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사들이 기피를 하게 되면은 재판 딜레이 되죠. 딜레이 되는 만큼 이화영의 사면은 멀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추정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화영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김만배는 얼마 전에 지금 항소 포기해가지고 지금 몇천억 되는 돈을 그대로 지금 다 쓸어가게 생겼는데 나는 뭐야? 나는 지금 내가 당신이 아니었으면은 북한에 갈 일도 없었고 대북 송금을 할 일도 없었고 그렇게 내가 내 손에 피 묻혀가면서 위험을 감수할 일 없었는데 나는 뭔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면은. 자, 이쯤이면은 이건 정말 제 추정인데 뭔가 메시지가 가지 않았을까?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나 뭐냐? 메시지가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마음이 급해진 게 아닐까라는 한번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얼마나 급했으면은 순방 당일날 이렇게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건인데도 이거를 갖다가 김용현 변호사들 퇴정하고 묶어가지고 감찰을 지시하고 대통령이 개별 검사에 대해서 감찰 지시하는 거 보셨어요? 자기에 연관된 사건이니까 그렇게 급한 게 아니냐.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도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는데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잘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이런 그 지위인데 자기 사건에 관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자기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겨우 중단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하는 게 나중에 직권남용 위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부적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당에 관한 일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데 그 내 사건은 내가 해결을 해야겠다. 당은 내가 믿고 맡기고 컨트롤할 수가 없다. 왜냐? 정청래가 너무 세서. 그런 게 아닐까. 왜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명청대전이 거의 이제 명이 정말 밀리고 찌그러질 정도로 청이 센 상황이잖아요. 청과 김어준이 센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내 사법 리스크를 컨트롤 해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 리스크는 내가 해결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검사들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퇴정을 했고 이 사건이 뭐가 중요한지 제가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마 짚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기피 신청하면은 이재명 쪽 기피 신청 안 했나요? 물론 이제 뭐 당사자니까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은 이화영 쪽은 심지어 재판 다 진행되고 거의 판결 날 때쯤에 이 대북송금 사건 기피 신청했었습니다. 그때 2달 중단됐고요. 이재명도 기피 신청했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에서 이화영 1심 판사가 자기 거 맞았다고 유죄에 예단했다고 기피 신청해서 그때 4달 동안 재판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잘 지적을 했던데 항소 포기처럼 굉장히 이거는 자멸수다 이거. 왜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떠올리게 하고 국민들한테 이게 그런 사건이었어. 그래 당신이 그렇게 목덜미를 잡혀있지 라고 떠올리게 하는 굉장히 악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